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과연 사회적 경제로 글로벌 선교와 연관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 소셜벤처에 대해서 실제 사례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사례는요, 히든 테이스트 그리고 히든 앵커로 불리고 있는 소셜벤처입니다. 제가 이 대표님을 2015년도에 만났는데요. 이 대표님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이 있다면 모든 사업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일 수도 있으나 진정성이 있는 사업가, 그리고 모든 준비를 하나하나 함에 있어서 과연 이것들이 크리스천으로서 바람직한 방법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대표님 중에 한 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은 지금 여기 보시는 코코넛 오일 그리고 코코넛 과자 이런 것들을 상품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내고 있고, 또 현장에 마을 계신 분들을 함께 함으로써 그들에게 수익을 주고 있고 지속적인 브랜딩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보이시는 상품들은 현장에서 지금 제공이 되어서 국내에서 브랜딩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고 있는 마켓컬리라든지 지금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되는 곳에서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잘하는 것은 정말 적정의 좋은 원료를 잘 찾고, 이 찾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도와야 될 마을들을 잘 선정함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 때 우리와 함께하는 파트너,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국내에서 사업을 준비하면서 필리핀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장기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떤 농가를 선택해야 되는지의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지금 여기 보이는 상품들을 내놓게 됩니다. 간단하게 우리 대표님의 사업들은 공정무역을 통한 코코넛 협동조합을 통해서 열매를 수확하고, 그 다음에 이 열매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원자료로 제품을 개발하고 브랜딩해서 판매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정무역에 대한 원칙을 준수하고 있고, 또 거기서 발생되는 비용들, 그다음에 수익들을 농부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줌으로써 수익 증대를 통해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이 노동들을 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든앵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켓컬리에도 처음 상품이 들어가서 완판을 하게 되고, 현지에도 제품들이 큰 호응을 얻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이러한 판매에 대한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이해관계자들의 구조, 처음 상품을 잘 선별하고 어떤 마을을 도울지를 잘 찾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좋은 상품이 나올 수 있는 기초 작업들을 마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코넛 열매의 가치를 더욱더 높이고, 그 다음에 국내 농가의 원자로와 협업을 통한 스토리를 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교적 측면, 글로벌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현지에 있는 농가들을 돕고, 또 국내에서 콜라보할 수 있는 국내 농가들과 협업을 해서 다양한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브랜드를 강화해서 사업 영역을 좀 더 확장하고 있는 소셜벤처 대표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필리핀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필리핀도 한국과 같은 이런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기관과도 밀접한 협력을 구하고, 또 현장에 있는 농가들과 협력을 통해서 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별히 생산 과정에 있어서는 정말 공정하고 좋은 상품으로 지속적으로 이 농가들에게 수익 증대를 하는 부분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음의 사례는 과테말라에 있는 사례입니다. 이 대표님은 제가 2016년에 만났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이라는 곳에서 이 대표님을 처음 만나게 됐고요. 이 대표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개발 NGO에서 근무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이 배틀을 짜시는 분들과 계속 만남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소득 증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게 되고, 실제 받는 임금보다 만들어지는 그 수고에 비해 실제 받는 임금들이 적고,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까?
그리고 본인이 잘하고 있는 디자인 요소를 추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상품성 있게 만들까, 이런 고민들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대표의 이름은 루디아의 배틀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작물에 알록달록한 세상을 담는 여성들입니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제품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하고, 그리고 이분들에게는 공통체적인 수입의 통로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작물 판매량 확대, 이것이 조합의 소득을 증대시킨다. 어찌 보면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이것들이 현장에서 실제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NGO에서 수년간 일을 하면서 반복되는 것들, 왜 이분들이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소득은 증대되지 않고, 그리고 이 상품들은 한계가 없이 개발되지 않는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재료를 선 공급을 하고, 그리고 또 국내와 현장에서는 디자인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상품들이 좀 더 잘 판매될 수 있는 시장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판로 개척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함께 함으로써 각 영역별로 아이템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수익을 가지고 이 공정무역을 통한 매출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 모델을 보시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합원들과 제품에 대한 구매들을 하게 되고, 그 작물을 우리 루디아의 배틀에서 못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단계를 넘어서서 인도네시아와 조인을 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과 함께 또 조인트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볼 수 있는 것들은, 처음 그 현지에서 했던 사업들을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 현지의 또 다른 아이템과 결합할 수 있는 글로벌 사회적 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또 다른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것들을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회적 기업과 함께 조인을 해서 상품들을 더욱더 업그레이드하고, 또 인도네시아에서 잘 팔릴 수 있는 상품들을 만드는 일에 또 힘쓰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많은 이슈를 받고 있는 팀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얀마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들으실 테고, 최근 몇 년간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까지 정말 비즈니스적으로도 핫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로 핫한 지역이 미얀마였습니다. 최근에 이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까지 미얀마에서 선교를 통한 비즈니스를 하시려고 계획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 팀이 저희와 함께 만나게 되었고, 그 중에 한 팀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팀의 이름은 칠루칠루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셜 레스토랑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동남아 갔을 때 캄보디아에서 소셜 레스토랑을 하는 선교사님, 그리고 그 현지 NGO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 7개 정도의 소셜 레스토랑을 가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또 이 기업을 통해서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마을 공동체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관찰을 하였습니다.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소셜 레스토랑은 이 마을 친구들을 고용하고 교육하고 배출하는 이 세 가지의 핵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기업은 이 순환의 구조들이 잘 돌아갔었고, 어떤 기업은 조금 삐걱삐걱 되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봤던 기업 중에서는 헤븐이라는 기업이 있었는데요. 스위스에 있는 부부가 와서 이 소셜 레스토랑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연습하게 하고, 또 숙달되었을 때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에 취업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이 정말 운영이 잘 되고 있을 때에도 이 친구들이 훈련을 해야 될 텀이 된다면 과감하게 사업장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관광지로서 또 여러 가지로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또 그러한 상황에서 이 레스토랑이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올라갈 때마다 대표님은 텀을 두고 교육하고 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났던 그곳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서빙을 하는 친구분들, 그리고 요리를 하는 친구분들, 각 영역에 있는 파트들이 자기가 이곳에 일하고 있는 긍지,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더 몰려오게 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 훈련을 통해서 레스토랑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칠루칠루도 이와 비슷한 것들을 미얀마 현지에서 하려고 활동하고 있는 소셜 벤처입니다. 학교 밖 청년들, 미얀마에도 그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요. 특히 대표님은 미얀마에서 직접 현지에서 아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교육을 한 것을 바탕으로 기초 공정무역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게 하고, 또 특별히 우리가 이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 서빙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레스토랑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과업들을 다 배울 수 있도록 구조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성장해서 또 다른 점포를 열 수 있는 오너십을 배양하는 부분들까지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현장에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대표님 자신 있게 이 사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얀마의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현장에서 이 사업들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사업 대표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멘토들과 여러 가지 상의를 하면서 그럼 일단 이 미얀마 음식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여기 알리고 또 한국에 있는 미얀마인들을 고용해서 이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 미얀마의 사태가 해결되었을 때 직접적으로 한국에서 연결점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F&D에 대한 브랜딩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네트워킹을 계속 쌓아서 현지화 네트워킹을 하면서 이 문제들이 진행되었을 때 바로 한국에서 현지로 들어갈 수 있는 현지화를 위한 준비들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팝업으로 우리가 만든 음식들을 국내에 있는 고객들이 일단 테스트를 받고 또 밀키트를 만들어서 미얀마 음식에 대한 것들을 알리자. 이러한 부분들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직접 이 대표님이 미얀마 음식을 개발하고 퓨전화시킨 음식들의 사진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 재단 옆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었었고요. 처음에는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오시다가 지금 현재는 2번의 팝업 스토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들섬에서 한번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상수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대표님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SNS를 통한 처음에 우리가 가게를 오픈하거나 이렇게 되면 아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제는 이 미얀마 음식에 대한 것들 그리고 현재 미얀마에 있는 상태들을 적극적으로 SNS를 통해서 홍보함으로써 이제는 많은 고객들이 예약을 하고 와서 이 음식을 맛보게 되고 또 이 음식을 맛보면서 이 청년들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고민하고 진행하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음식들이 되게 먹음직스러워 보이실 텐데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또 함께 참여하시고 또 이런 것들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대표님은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글로벌 소셜 벤처 그리고 선교를 위한 준비들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기관의 각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건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테스트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특별히 대표님은 와디즈라는 플랫폼 그리고 해피빈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게 되고 또 이러한 것들로 투자 유치를 하는 방법들을 지금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혼자만으로 진행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준비하실 때는. 그래서 저희 재단 또는 국가 기관들을 통해서 이러한 공모전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게 되고 사업 준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칠루칠루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바로 미얀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지만 현장에서의 경험과 현장에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국내에서 잘 연결을 해서 사업화 준비를 잘 하고 있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로벌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실 때 꼭 내가 지금 현장에서 가야지만 현장에서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 준비 과정 가운데서는 국내에서도 이렇게 테스트를 할 수 있고 국내에서 도울 수 있는 여러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준비하셔서 만약에 진출하시게 되고 또 그러한 고민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파트너들을 만나신다면 현지에서 더 큰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취약계층의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 마을 공동체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는 기술 기반의 소셜 벤처들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그 활동을 통해서 선교적인 부분들까지도 함께 이야기하고 동참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여러 가지 비율들을 봤을 때 교육 그리고 고용 이러한 부분들이 글로벌에서 국제개발 협력과 그 다음에 소셜 벤처, 사회적 기업 그리고 선교까지 연결될 짐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사례를 통해서 글로벌 현지에서 소셜 벤처로 활동하고 있는 사례들을 몇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팀은요, 코너스톤이라는 팀입니다. 최근에 이 팀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특별히 국제개발 협력과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대표님도 2017년도에 저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나나 농장을 시작해서 겪고 있는 소농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표님이 직접 필리핀에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봤더니 소농들이 예측 불가능한 그런 것들로 해서 구조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원재료에 대한 가격을 제 가격에 받지 못하고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지만 그 값어치를 낼 수 있는 상품들이 적었던 것을 보고 대표님이 그럼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초기 창업팀일 때 임팩트 스퀘어의 도일명 대표님께서도 이 사업 모델을 보시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변경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얘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지금 현재까지 사업 준비를 잘 하고 있고 앞으로 기대되는 팀으로 성장하고 있는 팀입니다. 처음에 이 대표님이 솔루션으로 생각했던 것은 여기 보이시는 써니포라는 식초를 만든 음료를 만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공시설도 없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마을에 있는 분들의 원재료를 어떻게 잘 더 가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시게 되고 이거를 공장화시키는 작업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지에서의 사업은 국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부분,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그런 것인데요. 이런 글로벌 현장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준비하는 것들을 잘 계획하고 이러한 것들을 발표해서 투자를 받게 되고 자금을 얻게 되고 그러한 작업들이 현지화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사례들을 이 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써니포라는 음료를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국내와 현지에서 어떻게 각각 사업을 할지에 대한 영역들도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코너스톤 같은 경우에는 한국 법인과 필리핀 현지인들이 함께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코너스톤 코리아, 그 다음에 코너스톤 필리핀 이렇게 두 개의 회사를 설립을 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써니포라는 음료를 필리핀에서 충분히 현장 테스트를 마치고 필리핀에 있는 유통점에 입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나라에서 젊은 청년들이 건강 음료에 대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이 상품을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판매 마켓 테스트를 하게 되고 지금 현지에서는 필리핀에서는 저렴한 가격, 좋은 가격에 현지 중산층들이 먹을 수 있는 음료로 유통이 되는 과정들을 밟아가고 있고 올 하반기, 그러니까 곧 9월, 10월에 국내에도 이 음료들이 이제 각각 유통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맛이 보실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팀은 또 하나 다른 아이템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니즈가 많다는 것을 알고 바나나 껍질을 밀가루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상품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필리핀 현지에서는 밀가루 대용으로 이 바나나 가루를 써서 여러 가지 요리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나 껍질 밀가루 형태로 만들어서 이것들을 갖고 들어와서 어떻게 국내에 이 밀가루 음식으로 해서 피해를 입고 또 밀가루를 안 먹기 원하는 그런 분들에게 판매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상품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 최근에
이 밀가루들을 수입해서 들어와서 국내에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상품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이 먼저 손을 잡고 콜라보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현장에도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스톤의 사례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직접 처음에 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처음에는 식초, 감식초 음료를 만들다가 더 많은 그 바나나 껍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또 다른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현장에 계신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또 다른 재료를 발견하게 되고 그거를 구체화시키고 브랜딩화시켜서 결국은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판매를 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까지 사업의 영역들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님이 지금 현재에는 코이카와 함께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최근에 소셜벤처 경연대회에서도 상을 받으면서 앞으로 주목받는 글로벌 소셜벤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제 설명드릴 팀은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 대표님은 제가 2015년도에 만났는데요. 주식회사 KOA라는 회사입니다.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몽골에서 오랜 생활을 하시면서 캐시미어에 대한 문제들을 갖게 됩니다. 캐시미어를 착착하기 위해서 있는 소농들이 정말 그 캐시미어가 우리한테 올 때는 높은 가격에, 비싼 가격에 그렇게 오지만 실제 소농들이 가져가는 비용들은 적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는 덕에 르 캐시미어라는 브랜드를 런칭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롱라이프 브랜딩, 그 다음에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을 만드는 부분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르 캐시미어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되고 세컨 브랜드를 만들어서 똑같은 재료로 브랜드만 다른 상품들을 출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르 캐시미어라는 첫 번째 브랜드에서 발생되는 수익, 그 다음에 두 번째 브랜드로 발생되는 세컨 브랜드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익은 100% 다 농가에게 가는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똑같은 원재료로 디자인만 다르게 하고 상품성을 다르게 해서 소농들에게 지속적인 수익의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을 완성하게 되고요. 생산자 교육을 통해서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금은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미해서 좋은 상품들을 만들고 있고 지금 국내에도 두 곳의 쇼룸들을 가지고 지속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는 사회적 경제로서 어떤 역할을 할까? 그래서 아까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공정무역이라든지 사회적 가치 있는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까지도 연구를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해결하고자 하는 SDGs 문제를 총 6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저소득,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홀가먼트 기법을 통한 새로운 것들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 그 다음에 여러 부분들에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각각의 영역들로 준비를 하면서 글로벌 소셜 벤처로 계속적인 발디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사례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에서 발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할 때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는데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에 있는 이해관계자들, 그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분들과 어떻게 함께 하냐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지만 그 답을 우리의 머리,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한계점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각각 현장에서 발견하는 것들, 공동체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 고민들이 있을 터인데 이러한 고민들이 현장에 답이 있고 그 현장에는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있다는 것들을 잊지 말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칠루칠루 아까 제가 그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대표님이 시작하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시는 현장이 어디실까요? 대도시일 수도 있을 터이고 정말 오지에 있는 사람이 없는 여러 부족들만 있는 그런 곳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이 이 도시일 수도 있고 정말 어렵고 소외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가장 명심해야 될 단어, 생각해야 될 것들이 이 단어인 것 같습니다.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효과적으로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사회적 경제의 방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NGO의 지원 방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수익을 내는 영리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양한 방법 가운데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시고, 또 현장에 있는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그러한 모델들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일을 돕는 열매나눔 재단이 있습니다. 제가 뒷부분에도 다른 타임 때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글로벌 소셜 벤처로, 글로벌 사회적 기업으로 어떻게 인큐베이팅 되고 육성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